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조기숙 교수님도 오신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안 나타나시네. 정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작하시면 준비 다 되니까 하니까요. 시간 조금 있죠. 화장실 좀 갔다 올 시간 있겠죠? 네. 화장실 7층일 겁니다. 7층? 네. 계단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쭉 가시면 그쪽 말고요. 그쪽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 외부 질문은 이쪽에서 알아줄 거예요? 은하 씨가 시작해가지고요. 뚫릴 만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에 꼭지로 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그걸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4차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정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저는 미래연의 기획위원장 정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상 그 참여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평가는 실패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문제는 또 하나의 미래의 개혁 과제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미래연은 검찰 개혁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크게 이제 토론 방향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검찰 개혁의 내용과 평가 이런 것들이 논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님이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그 불법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도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그 토론의 진행 그 방식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사회자가 주제를 던지면은 토론자들께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좀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흥미롭게 이 토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는 라디오 21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방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라디오 21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이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토론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이번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평가는 정태호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전관예우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적인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번 그 위원회 활동의 이 결과에 대해서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법개혁을 할 의지도 그리고 역량도 없었다.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면 아마 한나라당이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의지도 역량도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이게 뭐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서 이 법원을 손보려 했었지, 뭐 검찰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했던 것은 대법원 개혁을 위한 미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수부는 중수부가 했던 역할은 그 폐지될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서울지검 특수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요걸 미끼로 해서 이 법원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법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원이 가끔 이명박 정부 구미에 맞지 않는 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손봐서 이 한나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위축시키게 하려고 했던 게 본질적인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번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 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검찰개혁과 같은 그 본질적인 권력기관 개혁 부분은 사실 행정부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이걸 국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가적 과제,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한번 이렇게 상정이 돼서 논의를 거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개혁적이지도 않는 이 이제 MB 정부 하에서는 결국 그 국회가 그 문제를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음 정부에서 다음에 들어설 민주정부 또는 개혁정부에서는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이 개혁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개혁적이지 않은 행정부지만 이 과제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국회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의 활동이 비록 성과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이 국가적 개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그 사법개혁이라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국회 이 사법제도개혁 특위가 역시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은 법원,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 변호사 이렇게 개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법원과 변호사 개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당 부분 법원 개혁은 또 이미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역시 검찰개혁이 핵심이고 그래서 검찰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했을 때 또는 그 합의가 파기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그런 태도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역시 사법개혁의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법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이걸 좀 더 정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딱 조을 수 있는 탄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검찰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한다면은 결국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 볼 만한 것은 역시 행정부, 전국가적인 역량이 동원이 안 되다 보니 검찰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관계없이 좀 망라적인 게 되지 못하고 주제가 굉장히 협소해지고 그 협소화된 주제도 그 주제 내에서도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성과가